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사건 최신 경향, 이거는 6월 9일날 끝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총 10건을 진행을 했는데 10번까지 있죠. 10번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9건을 진행을 했는데 신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었고요. 신건 3월 15일날 선고된 게 6월 9일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은 3시 30분이었고요. 신건 6건이 전부 폐지 면책됐습니다. 이 채권자는 하나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도덕적 해이, 파산 면책을 해줬을 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법적인 의미가 없어서 무시는 아니지만 참고 삼아 큰 어떤 이의 제기가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송달도 다 됐고요. 예납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215단독 사건입니다. 15만 원이죠, 이럴 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0만 원이 있는 거는 이 사건에 송달 채권자가 좀 많은 경우는 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21일 날 선고가 됐는데 2번 연속 계속 속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땡땡 인더스트리가 송달을 안 받아요. 예납금도 100만 원을 해놨죠. 채권자가 좀 많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법인은 송달을 안 받을 때는 판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정에서 대표이사 개인 주소의 주소지를 한번 송달을 해보겠다. 대표이사의 어떤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을 하란 얘기입니다.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표이사 나오죠. 이름이 홍길동 나오고 60 몇 년생,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법인 등기부 상에 대표이사의 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소에 분당에 있는 성남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초본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적사항이 다 안 나오죠. 640, 312, 1, 남사 1, 2, 땡땡땡땡땡땡. 그러면 이 사람이 주소도 다 나오나요? 요즘 워낙 개인정보가 해서 이게 법인 관련해서는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송달이 어떻게 될지는 실제 신청 대리인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제인은 거기서 깊게 연구를 안 해요. 제가. 이런 경우 이제 신청 대리는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송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예전에는 법인 등기부에 다 나오죠. 주소가 싹 나오고 이름도 다 나오고 주인번호까지 싹 나오는데 지금은 가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1월 18일 날 선고가 됐는데 6월 9일 날 이제 끝났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공고 가름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한 거는 이게 처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분도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공고 가름까지 해서. 이분 예납금이 300이에요. 채권자가 한 30명, 30명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종결 면책이라는 거는 폐지 면책과 종결 면책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일반인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 폐지하고 종결은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폐지는 파산 절차에 채권자들한테 돈 한 푼 안 나눠주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서 폐지. 폐가 없을 폐자죠. 폐, 지, 그칠 지자. 그냥 스톱 시키겠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끝. 종결은 마칠 종자죠. 마칠 결, 맺을 결.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의미가. 그만둔다, 마치겠다. 다만 이제 법적인 용어에서는 종결은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배당이 있는 거를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파산법적인 어떤 효과가 다르니까 용어를 이렇게 봤을 때 법인 파산이든 개인 파산이든 똑같습니다. 이 폐지, 이게 뭐지? 종결은 뭐지? 그죠? 20폐지는 뭐지? 동시폐지는 뭐지? 면책은 알겠죠. 책임 면책하는 거죠. 폐지하고 종결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하여튼 귀에 따다기가 되도록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쵸? 개인 파산 관제의 최신 현황. 이게 아마 그래도 조회수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래도 관제인이 떠드니까, 그쵸? 누가 떠들지 않잖아요, 이거는. 신청인이 떠들 수도 없고, 그쵸? 신청인이 뭐 자기 사건, 나 모든 사건 면책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 면책 불허가 받은 사건은 얘기 안 하겠죠, 그쵸? 자기게 어떤 흠이 가니까. 근데 관제인은 다 얘기할 수 있죠. 폐지 면책 사건. 다 가렸습니다, 인적사항을. 선고, 그쵸? 결국 215단독에서 종결 면책이 있었다는 건, 215단독 사건 중에서도 배당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현금 5천만원 갖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1110만원은 생계를 위해서 드렸고, 채무자를 5천에서 1110 빼면 얼마죠? 3,885만원, 50만원인가요? 3,800만원, 약 3,900만원만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채무자는 면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5단독은 통상 요즘은, 이거는 이제 법원, 서울해생법원에서는 215단독하고 205단독이 이제 전담재판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서울해생법원,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신청되는 사건,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종단 사건이죠.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대한법률구종단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건이 한 달에 한 100건, 7, 80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통해서 소송구조 변호사, 아니면 이제 법원 자체적인 어떤 소송구조를 통해서 오는 사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이죠. 일종의 패스트트랙, 빨리 하자. 그래서 이분들은 선고받고 3월 10월에 선고했죠. 1회 집회 끝났죠. 이제 다음 주면에 이거 아마 면책 결정 날 겁니다. 이분들은 5달 만에 아마 이분들 신청한 게 1, 2월에 신청했을 거예요. 1월달이나 2월달. 대여섯 달 만에 면책됩니다. 뭐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패스트 트랙. 빨리 그냥 신속하게 면책하는 게 최고죠. 그 사건에서도 이제 배당을 했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아무리 패스트 트랙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안 되는 거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속행을 해서 고생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채권자가 많으면 예납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